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미국의 기본적인 정치 이념, 보수 진보 개혁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또 이 이념들이 실제로 주요 미국의 이슈에 어떻게 대입이 되는가? 그리고 나의 의견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자신은 평생을 보수주의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볼펜을 들고 10개 주요 이슈를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로 7개 항목이 진보 쪽이더라. 그래서 내가 나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제 10개 이슈를 말씀드릴 때 볼펜으로 한번 마크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 10개 주요 이슈에 대한 진보 보수의 견해 차이를 비교하는데 나의 견해와 비교해서 나의 전개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한번 발견해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인종 문제입니다. Racial policy. 인종 문제를 분류할 때 자주 쓰이는 개념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prejudice, 편견이라는 말인데 예를 들면 아시아는 영어를 못한다. 아시아는 다 외국인이다. 그런 편견입니다. bigotry, 편협성입니다. 아시아는 조용하다. 아시아는 무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stereotype, 고정관념입니다. 아시아는 찹수이 장사를 한다. 아시아는 모두 세탁소 주인이다. 그런 고정관념을 얘기합니다. 아주 경계를 해야 할 사고방식들입니다. 보수주의 견해입니다. 인종적인 문화적인 다양성과 소수의 포용성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민은 제한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인종 문제를 얘기할 때 백인 대 비백인 또는 them and us, 우리들과 그들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인종 문제를 생각합니다. English only 정책 등을 지지합니다. 여기에 비교한 진보적인 견해입니다. 인종적 문화적인 다양성과 소수의 포용성을 지지합니다. 이민 제한에 반대하고 있고 혐오범죄법 등을 통해서 소수계를 보호한다는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acial profiling, 경찰의 인정 기준의 단속이라든가 police brutality, 경찰력 과잉 사용 이런 것을 전적으로 배격합니다. 두 번째는 감세입니다. tax cut. 보수주의 쪽에서는 작은 정부 적은 세금 이 원칙에 따라서 세금을 줄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세를 해서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신장이 되고 이에 따라서 세수가 늘고 궁극적으로 감세로 인한 부채 증가는 offset, 상쇄될 것이다. 이런 믿음입니다. 고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감세율이 공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 쪽의 생각입니다. 부자와 대기업 감세는 국가의 돈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자초하는 셈이 된다. 2018년 감세로 인한 국가 부채 상승이 1조 5천억 달러나 되는데 이 거액은 결코 상쇄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 번 감세가 이미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료보험입니다. Healthcare. 보수주의 생각, 자본주의의 근간인 개인의 책임, Individual Responsibility, 그리고 근로의 윤리로 해결을 해야 한다. 오바마 케어와 같이 부자를 증세하고 국가가 보험 상품을 개인에게 강매하고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의존심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진보 쪽의 생각,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개인 간의 능력 차이나 사회 불균형은 있기에 마련이다. 국가가 개입하고 부유층이 조금 더 부담해서 동반 성장하는 것이 옳다 하는 주장입니다. 네 번째, 이민 정책입니다. Immigration policy. 보수주의 생각, 이민을 경제적인 부담, 또 정체성 혼란 이야기의 시각으로 봅니다. 현재 13.7%의 외국 출생 시민 비율은 지나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2050년대 들어서 소수와 다수의 자리바꿈, 여기에 대한 불안감도 높습니다. 고로 합법 이민은 줄이고 불법 이민은 완전히 추방하고 멕시코에는 장벽을 쌓아라. 그런 주장입니다. 진보 쪽의 생각, 이민은 경제적인 이익이고 이 나라는 이민으로 성립된 나라다. 미국은 개국 초부터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였다. 백인이 다수였을 뿐이다. 그래서 가족 재결합을 위한 합법 이민은 지속해야 하고 불법 이민은 양성화해서 노동력을 보충하고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입니다. Same-sex marriage policy인데 보수 쪽에서는 동성애는 죄다. 이것은 인륜을 거역하는 것이고 결혼은 일남일녀의 결합이라는 결혼보호법을 지지한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에 위배된다. 동성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별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진보 쪽의 생각,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생체적인 변화고 헌법상의 동등보호 권리에 따라서 이들을 차별하는 것은 우현적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동성애자도 당연히 미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차별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총기 규제, gun control, 보수 쪽의 생각, 총기 보유의 권리는 제2수정헌법이 명시한 헌법상의 권리다. 누구든지 자기 방어의 권리가 있고 악한 자의 손에 총이 있다면 당연히 선한 자의 손에도 총이 있어야 한다 하는 지론입니다. 신원조의 강화, 공격용 무기 판매 제한 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고로 규제는 반대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진보 쪽, 총기 보유 권리는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다. 전과자, 정신질환자, 범죄자의 손에서 총기를 제약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본다. 전국에서 무차별로 벌어지고 있는 대형 총기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신원조의 강화 등이 선행이 되어 올 것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일곱 번째, 최저임금 미니멈 웨이지 일입니다. 보수 쪽의 생각, 임금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면 오히려 고용이 감소될 수 있고 경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기업이 보호되어야만 고용이 있을 수 있고 임금 인상은 소비자의 부담 상승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지론입니다. 진보 쪽의 생각, 현행 연방주의 최저임금은 받는 즉시 해당 근로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임금을 생계보장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의 생산량 증가를 계산하면 현행 임금은 지나치게 낮은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여덟 번째, 사형제도, death penalty, 보수 쪽, 악성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다. 특히 연쇄살인범, 경찰관 살해범, 대형 살인 등은 최고의 형량인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단 범죄의 입증과 재판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진보 쪽의 생각, 악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신형이면 충분하다. 국가 권력이 시민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이는 신의 영역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경찰, 검찰, 법원의 오리로 잘못된 사형 언도가 무수히 많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공립학교의 기도 문제입니다. 보수 쪽에서는 학교 내 기도는 기독교적의 행사가 아니라 미국의 전통과 문화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기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학교 행사, 스포츠 경기 전의 기도는 국가 지창과 같은 하나의 미국 문화의 일부라고 간주해야 한다. 그런 주장입니다. 진보 쪽에서는 헌법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라고 명기하고 있다. 공립학교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이고 납세자 중에는 여러 다른 종교 신봉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 정히 기도를 하려면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 소리 내지 말고 각자가 기도하라.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 affirmative action입니다. 보수, 현재 미국 내 인정차별은 없다고 봐야 한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인정주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대학 입학이나 정보기관 사업의 소수계를 우대하는 것은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이다. 이것은 동등권 침해다. 그런 주장입니다. 진보 쪽, 건국시에 백인은 주인, 흑인은 노예, 에이시안과 라티노는 노동자였다. 수백 년이나 된 부당한 환경이 민권법 실시 50여 년 만에 해소됐다고는 볼 수 없다. 역차별은 개선하되 인종 간의 경제 불균형이 해소될 때까지 당분간 더 지속해야 한다. 그런 주장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1월 21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이자 2016년 대선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 대한 수사 지시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정보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백악관 고문들에게 법무부가 두 사람을 기소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도널드 맥간 당시 백악관 법률고문은 대통령에게는 기소명령 권한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 등 각종 스캔들로 위기에 처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어제 사퇴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어제 CNN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계획이 아니라고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퇴하게 되고 영원히 이 일을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셰릴 샌드버그 최고 운영자 책임자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언론인 자말 카쇼기 살해 사건과 관련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번 사건 배후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사우디를 제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빈 살만 왕세자가 살해를 지시했다는 CIA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돼 벌써 연방의회를 중심으로 진상조사와 사우디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아메리카 퍼스트란 부제가 붙은 성명을 내고 나에겐 간단한 문제다. 바로 미국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십여 명의 사망자를 낸 캘리포니아 지역에 폭우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 복구 지연은 물론 산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캘리포니아 중부 지역에는 오늘부터 3일간 비 예보가 내려졌습니다. 비는 현재 진행 중인 불길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존 피해 지역에는 홍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는 8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뷰트 카운티에서만 실종자가 700명 이상인 만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내에 또다시 로메인 상추 경보령이 내려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로메인 상추를 먹은 소비자들이 장출혈성 대장균 이콜라이에 감염됐다며 로메인 상추를 즉시 버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코네티컷,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위스콘신 등 11개 주에서 대장균 감염 환자 32명이 발생해 이 중 13명이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장 많은 10명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미시간에서도 7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5,400만 명을 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 50마일 이상 여행을 할 계획이라고 전미자동차협회가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0만 명 이상 늘어난 인원이자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에 혼잡한 대도시에서 자동차로 여행을 떠날 경우 이동 시간이 평소보다 4배 정도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연휴 시작 하루 전날인 오늘부터 도로의 교통체증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선거 당일에 단 한 표 차이를 보였던 제51지구 주 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메리 애들리 앨런이 373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레이 카운티 지역의 우편 투표가 어제 최종 마감일까지 우송돼 표 차이를 넓혔습니다. 패한 공화당의 헬렌 왈시는 전 연방 하원 의원 조 왈시의 부인입니다.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워키건에 사는 47살 여성이 어제 언쟁 끝에 37살 난 남편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자신은 자해를 한 후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가해 여성은 범행 후 911 신고를 했으나 자신의 SUV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베어스의 퀴터백 트레빈스키가 어제 부상으로 내일 시합에 못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치 트레빈스키는 지난 바이킹스와의 대전에서 오른쪽 어깨에 부상을 입었는데 그는 지금까지 22게임을 연속 출전했습니다.
베어스는 현재 NFC 북부주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 땡스기빙 데이에 라이언스와 대전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34도, 밤 최저 28도. 땡스기빙 데이인 내일도 가끔 구름 많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38도, 밤 최저 34도. 금요일 흐리고 낮과 밤의 기온이 40도대로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47도, 밤 최저 42도. 토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47도, 밤 최저 38도입니다.